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최근 중국의 화웨이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 네. 기술력이 상당하다면서요. 뭐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첨단 반도체 칩, 운영체제 다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11월 26일 날 이제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죠. 새로운 스마트폰을 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P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두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것도 화웨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걸 탑재했고 운영체제 원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애플에서 만든 iOS 그래서 이 아이폰에 탑재되는 게 있고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쓰는 구글에서 만든 이제 안드로이드라고 네. 하는 OS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그게 아니라 화웨이에서 자체적으로 또 이제 운영체제를 개발한 거를 탑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보여준 건데 이제 메이트 70이라는 제품이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본인들이 이제 얘기할 때 세계 최초 위성 전화 기능이나 뭐 AI를 가지고 메시지 전달, 사생활 보호 기술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이 CEO가 이야기한 게 참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미국 기업들이 보면 약간 이런 표현을 들으면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어이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화웨이 CEO가 표절로는 미래가 없다. 자기네 시리즈를 모방할 수는 있지만 추월하지 못한다. 자기네 시리즈를 능가할 수 있는 건 오직 자기네 시리즈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아니 뭐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디자인에 대한 것들 뭐 너무 비슷한 느낌이 난다. 뭐 기술력도 뭐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본인들이 표절로는 미래가 없다. 우리의 기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우리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이러한 발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새로운 기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실제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제재를 하고 있죠.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특정 기업이나 기술을 겨냥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 군대에 연결돼 있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화웨이라는 회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랑의 연관성이 계속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수출 제한이고요. 네. 수출 제한 중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반도체 칩이죠. 그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 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도체 공급이 끊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 두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가능할까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5G 칩의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7나노미터라고 하는 공정을 들어가 있는 칩을 먼저 냈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본인들이 스마트폰의 두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올해 이제 6나노미터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조금 더 진화된 칩을 넣은 거예요. 네. 그렇게 했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운영체제도 이제 미국의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랑 완전히 작별을 한 건데 이거를 할 때 또 이제 화웨이에 있던 다른 소프트웨어 담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제재 이후에 우리가 구글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수 없어서 완전히 모바일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독자적인 운영 체제까지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2019년 11월부터 이제 하모니라는 운영 체계를 만들었고 업그레이드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 구글의 안드로이드랑 같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아예 구글 안드로이드를 빼고 2019년부터니까 지금 한 4년 정도 된 거잖아요. 4년 정도 연구 개발한 끝에 이제는 우리 운영 체제를 넣겠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기술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내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 텐데 중국 내에서의 반응은 어때요? 중국 내에서는 약간 기술과 상관없이 일단 애국 마케팅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이게 최고 사양이 우리 돈 183만 원 정도니까 비싸거든요. 예, 비싼 폰이에요. 네. 그런데 중국 내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어느 정도냐? 사전 예약 당일날만 지금까지 한 335만 명이 이제 예약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200만 원 조금 안 되는 폰인데 그 정도가 한 300만 명 이상이 사전 예약했으니까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객들의 얘기는 이제 중국산 제품이 희망이다. 뭐 사용하기 매우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성공하려면 생각해 보시면 기계의 성능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운영 체제라는 게 네. 새로 마켓을 만들면 거기서 이제 앱들이 되게 많이 그거용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들도 되게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화웨이라는 회사가 중국 정부랑의 연계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적극 지원하거나 독려를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소스로 있었던 이 운영 체제를 활용을 해서 이미 누구나 앱을 사용할 수 있게 2021년부터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중국 정부에서 지금 이 화웨이에서 쓰고 있는 운영 체계용으로 앱을 만드는 중국 기업들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생태계를 키워온 거죠. 그래서 이미 자기네들이 얘기할 때 한 15,000개 정도의 이제 앱이 이 서비스에 있다. 근데 네. 이거를 한 10만 개 정도까지는 늘려야 실제 시장에서의 운영이 있는데 화웨이에서 얘기하는 건 한 6개월에서 12개월, 그러니까 1년 안에 한 10만 개 앱 정도 만들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중국 정부가 어떤 미국의 이런 제재를 볼 때 우리가 우리나라 거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막 그렇게 키우고 있고 기업에서도 조금 기술과 상관없이 이제 계속 나아가고 있고 운영 체제를 할 때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이거 그런 삼박자가 지금 맞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체 인구만으로도 그 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또 그런 시도가 가능한 거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부럽기도 하네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발전시킨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화웨이의 회장이 지난 23일에 한 컨퍼런스에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운영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러한 장비들을 어떻게든 하려고 했었다는 거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보면 그럼 이게 지금 기술이 정말 글로벌에서 통할 정도냐? 그거는 아직 퀘스천 마크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화웨이에서 나오는 이 폰 자체가 거의 중국 내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에서 뭔가를 사서 테스트를 하거나 비교하거나 이런 게 좀 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운영체계 완성도나 이런 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중국에서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국민들의 마음이 약간 이제 우리가 우리 거 키워야 돼 이런 걸 독려시킨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웨이가 또 내오고 있는 걸 보면 약간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려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페어하게 한 거냐 이런 고민이 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화웨이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R&D 연구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실제로 이제 그 2000년에 설립된 푸둥신구 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런 그 통신과 관련된 연구하는 연구 직원만 2만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웨이 직원이 20만 7천 명인데 그중에서 55%가 R&D예요. 그러니까 연구직이 55%고 총 수익의 23%를 계속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자 기술 개발에 확실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까 이제 뭐 그들이 이제 뭐 자기네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기밖에 없다. 표절은 답이 없다 이랬잖아요. 근데 중국의 화웨이가 최근에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다른 기업들의 이런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한테 자꾸 인재들한테 스카웃을 제의하는데 연봉 3배 이상의 파격 제한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링크드인 이런 데에 독일 뭐 광학업체 직원에 대한 헤드헌터를 통해서 면접을 하는데 3배 이상의 급여 인상을 뭐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한 응한 직원이 없긴 하지만 독일 당국 자체가 기술 의료 유출이 있다라고 하면서 조사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세계적인 노광 장비 장대의 이제 선두인 네덜란드의 ASML의 협력사 뭐 이런 데들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뭐 연봉을 3배 이상 주면서 데려오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게 결국 인재와 함께 핵심 기술 유출되는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일종의 핀체에 몰렸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 자체가 결국엔 미국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배경에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미국 정부가 고대 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중국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이 대중국 수출을 통제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이제 말씀하셨던 고대역폭 메모리를 우리가 보통 HB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HBM 시장이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거의 이 세 곳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HBM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요즘에 AI를 이제 쓰기 위해서 AI 뭐 챗GPT 얘기를 하지만
엄청 AI가 똑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처리를 할 때 이 처리의 보조 장치인 메모리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메모리가 엄청 양이 많아야 돼요. 근데 스마트폰이 작잖아요. 그럼 이 메모리의 크기가 크면 스마트폰에 늘 공간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HBM이 어떤 거냐면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그래서 네. 이게 되게 엄청나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완성도도 되게 높게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적으로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데에도 많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오고 있는 이 그 수출 통제가 어떤 거냐면 원천 기술에 미국에 들어가면 그 원천 기술이 들어간 것들에 대한 대부분의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중국에 수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HBM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곤 있지만 이 원천 기술은 대부분 미국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 수출 제재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냐는 고민이 있는데 일단은 좀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는 일단은 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지금 나오는 물량도 미국에 수출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되는 게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의 일부가 지금 HBM이 중국에 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뭐 큰 타격은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 게 장기화되거나 향후에 정말로 많은 데들에서 AI 산업에서 이런 거 쓰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회사에도 간접적이나마 혹은 이제 전반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중국이 한 것처럼 HBM도 얘네들이 좀 더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예상들을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제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의 또 다른 회사 이 샤오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샤오미는 군사적 연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재 대상에 제외가 됐거든요. 근데 이 화웨이도 최근에 무슨 발표를 했냐면 이제 우리도 자체 칩 만들 거야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자체 그 말씀드린 AP라고 하는 머리가 제일 뭘 많이 썼냐면요. 미국에 있는 이제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가 디자인한 걸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재가 걸리니까 중국에서는 화웨이가 본인들의 칩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 이제는 그거랑 상관없이 이 샤오미 역시도 야 우리도 우리 칩 만들 거야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칩들을 만드는 이유들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 이 칩을 만들 때 이 칩의 원천 기술이 결국에는 다른 회사에 있으면 이 칩의 가격이 올라갈 때 본인들이 어떻게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에는 원가를 낮추거나 움직이기 위해서라면 우리들이 칩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림을 갖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샤오미도 이런 AP 칩을 이제 본인들이 만들겠다라는 이제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중국 업체가 성공하는 사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가격이나 원가에 대한 것들도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AP 칩을 이제 만드는 것들이 최근에 대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이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좀 원가 경쟁으로 쏠리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인 삼성전자의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화웨이나 중국 얘기도 했지만 실은 애플 역시도 AP 칩을 본인들이 직접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운영체제 생각해 보시면 애플의 운영체제는 애플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서 수수료 주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S24 같은 경우에 이제 애플이 계속적으로 최고의 모델을 가격을 안 올려도 되고 유지를 하는 게 본인들이 칩을 만들어서 그러는 건데 삼성전자도 S24 기본 모델은 동일했는데 S24 울트라 모델, 그러니까 최신 모델은 전작 대비 가격을 8% 정도 올렸거든요. 그게 결국에 이 부품 가격 때문이에요. 외부에 있는 데들이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원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인 상황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OS 운영체제를 쓸 때도 로열티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글에 이제 로열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지금 완전히 혁신이 옛날처럼 막 없고 그럼 결국에 원가 경쟁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원가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실은 우리가 AP도 만들고 운영체제 만들고 이게 3, 4년 전, 10년 전에도 계속 시도했었거든요. 근데 좀 실패하거나 수율이 떨어져서 좀 편한 쪽의 방향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엑시노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AP도 만들다가 요즘엔 좀 실패를 좀 많이 하니까 퀄컴으로 가는데 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소잃고라도 지금 외양간 고쳐야 된다. 이제라도? 네, 왜냐하면 진짜로 지금이라도 뭐 안 하면
몇 년 지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좀 근원적인 고민들이 저 역시도 좀 많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나 이런 데들도 원가 절감을 위해서 연구하고 R&D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연구 개발해서 자체적인 걸 좀 매진해야 된다. 조금 어느 정도의 그 마진이 떨어지더라도 지금 기회까지 놓쳐버리면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고민이 좀 드는 타이밍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